여기서도 이야기했던 한 가지가 이제 크립토, 암호화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직접 행정명령까지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내용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트럼프는 또 이제 미국의 어떤 디지털 자산의 혁신적인 리더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암호화폐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제 기존에 원래 데이원 트럼프 취임 첫날에 사실 굉장히 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어떤 행정명령을 내릴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첫날에 그것을 내리지 않으면서 좀 시장이 약간은 좀 실망하는 모습과 함께 디지털 자산도 잠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한 4-5개 정도의 추가적인 정책이 생기게 되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실무 그룹을 설립하는 겁니다. 이제 이 그룹이 앞으로는 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우선 먼저 이 그룹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좀 개발을 하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또 압수한 기존의 자산들, 이 디지털 자산들을 비축 가능할지 말지, 비축 가능 자산으로 넣을지 말지를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래 시장은 신규적으로 좀 신규에 자금을 넣어서 이렇게 새롭게 비트코인을 뭐 비축 자산화 한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이런 암호화폐들이 신규로 이렇게 자산이 비축 자산화 된다는 것을 좀 기대를 했지만 그렇게 신규 매입은 아니었고 그냥 기존에 압수한 자산들을 비축할지 말지를 좀 결정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서비스를 받을 때 대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하게 은행 서비스도 보호해주겠다라는 행정명령을 발행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금지했는데 이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급하게 된다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암호화폐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신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분명 기존에 있던 여러 암호화폐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 피해를 볼 것이 뻔한데요. 이에 따라서 오히려 이렇게 금지를 함에 따라 기존 암호화폐들을 좀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결국에 시장에서 가장 먼저 기대했던 암호화폐를 신규로 국가 예산으로 구입해서 전략자산 비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이것이 첫 번째 행정명령이고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암호화폐에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결국에 가장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 중에 하나는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 단일 기업 기준으로는 최대 비트코인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중 하나는 이제 로빈후드인데요. 이제 코인베이스와 같이 이런 다양한 거래소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미주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의 장기적 성장을 봤을 때는 이 코인베이스보다는 로빈후드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현재 프리마켓에서 1.1% 정도 올라주고 있고요. 로빈후드도 1.17% 프리마켓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 이틀 전에 로빈후드는 아크인베스트에서 대량의 매각 소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관련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인도 코인이고 관세도 관세인데 그러면은 수혜 섹터와 어떤 종목이 정말로 트럼프 트레이드의 핵심에 있느냐 이게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서는 에너지주가 가장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전력 발전주들 어떤 내러티브가 좀 있을까요? 네, 먼저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는 AI를 지금 원하는 수준만큼 키우기 위해서는 2배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비상사태를 자신이 선언을 해서 발전소 건설을 가속할 건데 기존에는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승인을 받거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지만 그런 걸 기다릴 필요 없이 자신이 직접 허가를 할 것이고 심지어 관련 이 연료 자체도 이제 기존에는 친환경과 관련된 좀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다 보니까 모든 연료들을 사용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제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모든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석탄조차도 백업용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한 에너지원이 지금 발전소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또 추가적으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발전 기업들에게 가장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 기존의 어떤 그리드를 통해서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장 옆에 발전소를 지어서 발전소를 통해서 직접 공장에 이렇게 전력을 받는 것이
자신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 의견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발전소, 전력 발전들의 기업이 사실 굉장히 지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이 발전소와 관련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시장은 천연가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크리스 라이트 같은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청문회 때 일단 LNG와 SMR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특히나 이제 SMR이나 원전보다는 천연가스가 처음에 발전소를 지을 때 좀 초기 비용이 저렴하고 설치 기간도 짧습니다. 예를 들면 천연가스는 한 2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설치하는 데 기간이 되고, SMR은 한 5에서 7년, 대형 원전을 지을 경우 이제 10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고, 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필요한 순간에만 이렇게 천연가스를 써서 발전시키면 되는 좀 편리함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긍정적인 대안이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 천연가스와 관련돼서 터빈을 만들어내는 이 GE 버노바가 여전히 좀 수혜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시 한번 목표가 $500를 제시를 하며 여전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분명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고, 그때 실적이 매출과 EPS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날조차도 주가가 조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가스터빈이 2배 정도 2배 수주가 증가하면서 여전히 이 가장 시장에서 주요한 테마인 전력 부문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슈와 함께 현재 아직 1월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YTD 기준 주가 29.1% 상승하면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 천연가스 발전, 트럼프 시대의 발전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로 GE 버노바를 꼽고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인데요. 역시 이제 최근에 칼파인이라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그리고 이제 뉴욕의 북동부 지역에 있는 이 천연가스 발전에 집중되어 있는 이 천연가스 발전 기업을 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문과 관련해서 여전히 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컨스텔레이션 LG, GE 버노바 워낙에 천연가스 관련 수혜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실적과 무관하게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